네, 만성 골수 증식 질환 진단에 관해서 이제 고해감이나 고액 치료비암 관련된 보상 문제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만성 골수 증식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D47.1 또는 이제 D47 471 점을 생략하고 이렇게 이제 코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 이제 만성 호중구성 백혈병하고 상세불명의 골수 증식 질환 해서 MPD 이렇게 이제 약어로 쓰는 이런 병이 포함이 되고, 이제 백혈병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뭐 소견서나 뭐 진단서에 이렇게 이제 D47.1이 있는데, 이런 단독 진단이 아니고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성 적혈구 증가증 이런 것들, D47.3이나 뭐 D45 뭐 등등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부상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이제 고해감에 안 들어가고, 요 코드는 고해감에 들어가는 이제 보험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이제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단순한 이런 코드를 끼워 넣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고해감이나 고액 치료비하면 금액이 굉장히 일반암에 비해서 큰 경우가 더 많고, 뭐 일반암 플러스 고해감 뭐 이렇게 지급되는 형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뭐 다른 보험금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코드가 이제 있는 것이 뭐 가입자한테 뭐 불리할 것은 없으나, 이런 단순한 이런 코드 하나만으로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47.1을 쓰는 그 어느 정도의 이제 규칙과 기준이 있는 거고, 뭐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뭐 다르게 뭐 다른 의학적 견해나 뭐 판단이 있을 수는 있는 거지만, 이 병 자체가 단독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뭐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부상병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 병명이나 이런 소견서나 진단서가 이런 병명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만, 실제로 뭐 병원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도 47.1이라는 내용은 있는데, 일관되게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골수 검사, 염색체 검사 이런 것들을 보면 진단명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단입니다. 그래서 D47.3이고, 애초에 이 병원에서 병명으로 이제 기록된 거는 이거고, 만성 골수 증식 질환이라기보다는 혈소판 증가가 이제 골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상승한 전형적인 이런 그 진단으로 이제 병명이 코딩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서류만 그런 게 아니라 골수 검사에서도, 이 골수 검사에 보면은 여기 진단명 이렇게 돼 있으나 밑에 보면은 이 혈액학적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내리는 건데, 이 주치의는 이제 혈액내과지만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 병리 전문의 이런 진단만 인정한다, 이런 약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진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뭐 만성골수 증식질환 이런 내용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혈소판 증가증, 뭐 진성 적혈구 증가증, 뭐 ET나 PV 이런 식으로 약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만 있으면은 이 자체로 이제 보상 처리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특히 또 유전자 변이에 관해서 고액 치료비, 그러니까 뭐 일반 암에서 이런 뭐 변이가 없을 때 뭐 인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뭐 공방이 있는 것보다도, 이제 그 고해감에서는 더더욱 이런 변이가 없으면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더 셉니다, 일반 암에 비해서.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도 보면은 이게 다이아그노시스라는 진단명인데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고요.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변이가 나오지 않은 이런 검사 결과가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보험사가 심사하는 방식은 물론 이제 회사나 담당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그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이제 단순한 이런 병명 하나하나 뭐 코드가 이제 진단서에 추가로 이제 받아서 제출하는 거는 뭐 심사자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즉 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약관에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한 요건 정도만 충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코드가 있어도 뭐 보험사는 이제 거절을 하는데 뭐 내용은 이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은 혈소판 증가증이랑 만성 골수 증식 질환 소견서를 추가 발급했다. 뭐 아까 그 소견서고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뭐 서로 다른 질병의 특성을 나타내는 코드로 상호 배타성을 갖고 있는 각각의 독립된 코드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뭐 혈소판 증가증이 47.1 만성 골수 증식 질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코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만성 골수 증식 질환 제일 앞에서 살펴본 그런 코드의 요게 있었죠. 만성 골수 증식 질환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진단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감은 부지급된다. 이런 식의 있었고 이거는 뭐 이런 한 군데 회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사례도 이제 D47.1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진단명이다. 여기에는 뭐 진성적혈구나 뭐 본태성 혈소판 뭐 1차성 골수 섬유증 등이 이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질환 중에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 피보험자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지 47.1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2021년이나 2022년 법원 판결에서도 47.3만 인정했지 뭐 47.1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뭐 이런 법원 판결 번호까지 이제 기재를 해서 이제 보험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 법원에서도 이미 패소한 사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골수 증식 질환으로 고해감 고액 치료비 암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아까 소개한 이런 사례도 그런 내용들은 있었지만 저희가 손해사정 진행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게 D47.1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뭐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에서는 변이가 나타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변이도 이제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좀 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해감에서 이제 다뤄지는 해당 회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해감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입증을 했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도 보험사는 이제 뭐 다른 의료기관에 한번 물어보자 감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뭐 가입자한테 좋게 나올 확률이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 이제 데이터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가입자하고 보험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험사는 이런 유사한 사례로 이미 47.1 적용이 이제 안 된다는 그런 결과를 받은 이제 회신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결과를 내주는 병원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의료자문 업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해감 보상 문제 이런 해결은 이제 이런 코드로 이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액 치료비의 암 대상에 이제 충분히 해당된다는 충분히 입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서류만 뭐 한 60-70장씩 들어가는데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만 담긴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이런 고액 치료비 암에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사람마다 이런 뭐 검사 결과나 수치 이런 것들은 또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 혈액 검사 결과는 없지만
검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혈소판 증가 수치가 뭐 어떤 사람은 뭐 100만이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0만만 넘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이드린이나 이런 약물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적혈구 증가증으로 뭐 사열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무슨 일반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사례에 맞는 중암과 뭐 경암의 정도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또 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 각각 사례에 맞는 해결의 방법을 마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이제 있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양측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견해도 맞고 B라는 견해도 맞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뭐 A도 틀렸고 B도 틀린 것보다도 둘 다 맞는 거면은 누가 맞는 건지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가려줘야 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뭐 법원 판결이나 뭐 금융감독원에 이제 민원 신청해서 그 안 된 이런 사례들 위주로 이제 가입자한테 이제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너랑 나랑 의견이 다른데 이런 객관적 이런 기관에서도 너의 의견이 틀렸다고 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보험사가 이제 편하게 어떻게 보면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케이스는 이런 유형은 47.1만 받아갖고 그냥 청구를 하기보다는 손해사정사 이런 사례들이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례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그런 손해사정사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47.1 받았고 약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급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뭐 이런 단순하게 이런 의무 기록만 떼봐도 뭐 부정할 수 있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은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